네, 오늘 다룰 주제는 아들러인데요. 아들러 심리학에 기반해서 쓰여진 미움받을 용기. 책 이름만 보면은 사람에게 항상 사랑받을 수는 없고 넌 소중한 존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이 괴로운 거는 너 탓이 아니야. 인생 마이웨이로 살아. 책 읽기 전에는 이런 내용일 것 같았었는데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말을 합니다. 너 인생이 괴로운 거는 철저하게 너 탓이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책임을 상당히 강조한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의 주제인 아들러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들러는 프로이드랑 융이랑 함께 심리학계 3대 거장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거장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론과 다른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야지 거장이겠죠. 프로이트가 성과 무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아들러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열등감을 중요시 생각했었냐면요. 아들러의 성장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아들러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었고 그 다음에 항상 병원 신세를 졌었고 외모도 못생긴 편이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됐어도 키가 155였다고 합니다. 근데 형은 외모, 공부, 건강 빠지는 게 없었던 엄친아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봤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강한 열등감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열등감 때문인지 열심히 살아서 성인이 되어서는 의사가 돼서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프로이트는 아들러를 눈여겨보다가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자신의 정신분석 사례 모임에 초대를 했는데요. 이 모임에서 아들러는 핵심 멤버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생각이 좀 셌어요. 프로이트는 사람의 모든 행동이 성적 에너지로부터 나온다 라고 생각을 했고, 남자아이가 아버지에게 거세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모친을 근친하려는 성욕이 있다. 지금 들어도 좀 빡센 이론들을 자꾸 주장을 하니까 아들러는 프로이드랑 손절을 치고, 프로이드도 아들러 보고 망상병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가 아예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이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아들러의 이름을 딴 아들러 대학교도 있을 정도인데요. 여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아들러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교훈, 멘탈 관리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등감 활용하기입니다. 병원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이는 우는 것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혼자서 밥 먹고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볼일 보는 것까지 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시작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열등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향하는 출발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애초에 모자란 존재고요. 모자라다는 느낌도 정상입니다. 어떤 게임을 하든지 초보자였던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초보자였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싶고, 남들처럼 조금 더 레벨이 높은 몬스터를 잡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이 랩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하죠. 아들러는 열등감이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등감이 너무 강해서 열등감 컴플렉스가 되는 경우입니다. 아들러는 열등감과 열등감 컴플렉스를 따로 구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학력에 열등감이 있다면 나는 학력이 낮아,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지. 이거는 열등감입니다. 하지만 열등감 컴플렉스는 자신의 열등감을 방어기제로 삼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나는 학력이 낮아, 나는 배우지 못해서 도전도 못해, 나는 무능력해, 쓸모없어. 원래 도전과 학력, 그 다음에 쓸모 있음과 학력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스스로 인과관계를 만들어서 자꾸 위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위축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과장된 자기상을 갖는 방향으로도 이 컴플렉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잘못된 방향으로 보상 심리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짓 우월성이라고 하는데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 가면을 만들어서 본인이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리플리 증후군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치고 자기 말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엄청난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사실 열등감의 기제가 엄청 커서 열등감 컴플렉스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잘 활용을 하면은 삶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는 하지만 활용을 잘 못하면은 독이 됩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등감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다. 객관적인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주관적인 해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나폴레옹을 예를 들면, 나폴레옹은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정반대로 권력과 힘에 대한 의지를 키울 수 있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크고 남을 앞지르려고 하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 두 번째,
사회적인 관심을 갖도록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우리는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규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성격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고치기 힘들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아들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격 대신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은 또 그 사람의 사회적 관심, 사회적 관심이란 거는 얼마나 사회, 사람,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지 정도와 활동 수준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통제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에는 지배형이 됩니다. 지배형의 경우에는 뭐든지 힘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많이 나타나요. 권력에 관심이 많고요.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발휘할까 항상 고민을 하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없어서 항상 자신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활동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착취하면서 우월해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과잉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에는 획득형이 되고요. 획득형은 타인에게 많은 요구를 하면서도 자신의 것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본인은 책임에서 한 발 쏙 빼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마보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가 자녀의 길을 너무 꺾어버리면 이제 회피형이 되는데요. 회피형들은 이제 성공에 대한 욕구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로부터 회피하려고 하고 현실 도피합니다. 신경증, 정신증 환자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가장 바람직한 사회형입니다. 아들러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유형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회형이 되려면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에 공헌을 해라 이거입니다. 근데 뭔가 너무 홀리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이런 말들은 종교단체에서나 할 법한 말이잖아요. 초등학생 때는 먹혔을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단어기는 하죠. 근데 아들러는 진심으로 공동체 헌신이야말로 인간이 행복으로 다가가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러가 말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도움이 필요하죠. 선인장처럼 혼자 커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공동체의 증거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조언도 들리죠. 인생은 원래 혼자다. 세상은 원래 혼자 살다가 죽는 거다. 이런 조언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대단히 위험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아들러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갈린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본능과 남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본능이 상당히 강합니다. DNA에 박혀 있어요. 원시시대 때 생각을 해보면은 맹수들이 있는 초원에서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다. 그러면은 바로 죽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충실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들한테 사랑도 주고 관심도 받고 또 서로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서야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사람이 불행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가정이든 모임이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공동체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본인을 위해서요. 그래서 아들러는 행복을 위해서는 일단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공동체에 어떠한 기여를 해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라고 합니다. 작게부터 시작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대인관계들, 그 사람들과 대인관계들을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 나의 어떤 것을 주고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네, 이런 아들러의 철학이 요즘의 MZ세대들의 어떤 인생은 혼자다 이런 철학과는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공동체의 중요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러가 100년 전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배울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 컨텐츠가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음대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